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앞 시간에는 윤선도의 어부사시사, 견회요, 정극인의 삼춘구까지 일단은 최대한 나가서 시간 많이 할애해서는 1시간 10분, 20분 정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뒷타임에 박인우의 삼성탄 하나 남겨놓고 요걸 써보겠습니다. 먼저 윤선도의 어부사시사를 보게 되면 우리 지난 시간에 네 번째 배웠던 맹사성의 강호사시가의 영향을 받아서 윤선도는요 우선 중기에 본인으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바른말하게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적이 많았죠. 그래서 유배도 많이 다녔습니다. 그 중에서 전남 보길도라는 섬에 유배를 갔을 때 그 섬에서 자기가 겪었던 것이 물론 불행했지만요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이었다 해서 유배가 끝난 다음에도 보길도를 즐겨 찾았답니다. 이건 마치 선생님이 군 생활했던 곳을 다시 여행 삼아 가는 것처럼, 왜냐면 저희가 군대에 갔던 곳은 죽어도 가기 싫거든. 근데 그곳이 나에게는 아름다운 곳이었다라는 느낌으로, 자, 어부사시사 할 때 제목 어부라고 하면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생어부로서의 어부가 아니라, 즉 어부라는 직업을 가지고 고기 많이 잡아서 돈 많이 벌고 하는 그런 어부가 아니에요. 이때 어부는 바로 자연을 즐기는 방법으로서, 농부는 힘들어, 그지? 우리 누앙사 기억나시죠? 박인우의 누앙사. 농부는 힘들어. 왜 힘들어? 소 없으면 농사 못해, 그지? 소가 있다 치더라도 밥 갈아야 되고 씨 뿌리고 잡초 뽑고, 그치? 나중에 막 베고 힘든 일이란 말이야. 인코뜰 수 없어. 근데 어부는 어떻게 하면 돼? 낚싯대만 던져놓으면 돼, 그지? 그리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 동안 자연을 둘러볼 수 있는 자연 친화의 방법 뭐가 있다? 어부가 있다. 그리고 사시하게 되면 그런 어부의 삶을 사계절로 나누어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춘, 하, 추, 동 해서 네 계절을요 춘사, 하사, 추사, 동사로 나눈 다음에 각각 몇 개씩? 10개씩, 10수씩. 그래서 총 40수의 연시조입니다. 꽤 방대한 작품이에요. 그리고 예전에 어부사시사가 만약에 모의고사나 내신이 나오게 되면요 무조건 하나는 물어봐야 했던 게 있습니다. 뭐냐? 바로 일반적인 시조의 형식에서 벗어난 독특한 방식이 하나 있어요. 뭐냐? 바로 후렴구를 사용했다라는 것. 자, 후렴구가 어디 있냐면 일단은 초장과 중장 사이에, 그리고 중장과 종장 사이에 후렴구가 하나씩 붙어요. 특히 초장과 중장 사이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요 배의, 출항, 그리고 항해, 다시 돌아온 정박의 과정까지 일종의 명령하는 말이 초장과 중장 사이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잠깐 작품을 보면 여러분들 가의 초장과 중장 사이에 이어라 이어라 뜻만 써둘까요? 옆에 이어라 이어라 노를 저어라예요. 이어라가 노를 저어라. 다음에 나에 보니까 닷 들어라. 여러분들 닷, 이게 닷 뭐냐면 원래는 치읓받침이에요. 요즘에 쓰이는 닷. 배를, 바다에 떠있는 배를 고정시키는 장치입니다. 바닷속에 내려가지고 일종의 갈고리가 되는 모양, 앵커라고 불리는데요. 그게 닷이에요. 이것을 들어라, 출발할 거니까. 그래서 닷을 들어라고, 다도 닷을 들어라. 그리고 라는 다시 이어라. 이런 식으로. 물론 이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요. 한 9가지 정도가 10개의 수에 쭉 나란히 이렇게 돼 있어요. 1번부터 10번까지 각각 다릅니다. 이렇게 어떤 배의 출항, 항해, 정박 관련된 명령의 말이 초장과 중장 사이에 있다면 중장과 종장 사이에는 뭐가 있냐? 바로 지국총, 지국총, 사, 와 이 소리만 반복이 돼요.
지국총 지국총 어서와. 이때 지국총이라는 말은 찌꺼덩 찌꺼덩, 어사와는 어여차 하는 소리. 무슨 소리냐면요, 바로 노를 저을 때 나는 노와 배 사이의 마찰, 그 나무끼리 서로 이렇게 마찰하는 찌꺼덕 찌꺼덕하는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 그리고 어여차는 뭐냐면 구형을 붙여서 동시에 노를 저어야지 노를 저는 속도가 달라지면 배가 휘청휘청거립니다. 그래서 구형을 맞추는 사람들 입에서 나는 소리예요. 이런 의성어를 어떻게 했느냐, 한자어화해서 우리말을 가장 비슷한 한자말로 바꿔가지고 뭐 한 거예요? 지금 일종의 차자표기를 한 거예요. 왜 중국에서 신문물이 들어왔잖아요. 코카콜라가 들어왔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뭐라고 이제 표기를 해야 되는데 걔네가 갖고 있는 거 뭐밖에 없는 거야? 한자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장 코카콜라 소리에 가까우면서 비교적 뜻을 살릴 수 있는 것, 가구가락이라는 한자를 가지고, 네, 그럼 코카콜라 병을 보면 한자로 가구가락 이렇게 써 있어요. 마찬가지. 찌꺼덩 찌꺼덩 가장 소리가 비슷한 한자가 뭐가 있을까? 지국총. 어여차 비슷한 소리가 뭐가 있을까? 어사와. 이런 식으로 적어놓은 후렴구가 어디에? 중장과 종장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후렴구가 사용됐다는 것 자체부터가요, 뭐예요? 각 이 부분마다 반복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리듬감을 형성하는, 음악성을 강조하는 기능이 바로 후렴구의 기능이죠. 염구라고 해도 됩니다. 후렴구라고 해도 되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후렴구 설명 먼저 하고 그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가작품이 춘사 중에 네 번째 작품입니다. 거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우는 것이 벚꾸기가, 푸른 것이 버들숲가 해가지고 일단은 눈에 보이는 게요, 우는 것 해가지고 청각적 이미지. 그 다음에 푸른 것이 버들숲가 해가지고 푸른, 시각적 이미지. 이거를 가지고요 서로 감각의 전이로 혼용하면 안 됩니다. 일단은 우는 것은 뻐꾸기 끝났어, 한 구절. 그 다음에 푸른 것은 버들숲 따로의 구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청각적 이미지가 따로 쓰였고 시각적 이미지가 따로 쓰였다. 또 하나, 여기에는 뻐꾸기가 울고 있다, 버들숲이 푸르다, 전부 다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들 두 개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앞구절과 뒷구절이 비슷한 구조가 반복이 되어 있죠. 그래서 대꾸법까지. 청각적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 대꾸법. 이어라 이어라 노를 저어라 노를 저어라. 그 다음에 어촌 두어집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어라 이어라가 나왔다는 얘기는 노를 저어라 노를 저어라를 통해 가지고 지금 배가 어느 위치 정도에 왔는지 여러분 짐작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지금 춘사 4번이잖아요. 한참 항해 중이에요. 그러면 뒤를 돌아보면 뭐가 있을까요? 자기가 떠나온 어촌 마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내 안개 속에, 내 속에 하게 되면 안개 속이라는 뜻입니다. 안개 속에 나락들락. 상상할 수 있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뿌옇게 바다 안개가 끼어있고 그 속에 어촌 마을 집들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모습이 시각적으로 또는 마치 그림을 보는 듯한 회화적인 이미지로 그려진 부분입니다.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찌꺼덩 찌꺼덩 노젓는 소리 어여차 구령소리 영구죠. 맑아혼 그냥 맑은 깊은 소, 이때 소가요 원래는 연못인데
표면적인 의미는 연못인데 여기서는 바다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맑고 깊은 이 속 바다에 온갖 고기가 뛰어노는구나 해가지고 봄날 뻐꾸기가 울고 버들숲이 푸른 계절에 배를 타고 출항해가지고 뭐하는 모습? 이 깊은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를 보는 모습. 여기가 춘사 4번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나 여름으로 넘어가 보면 병원은 네가 갔다 왔는데 너는 완전 쌩쌩해 보이고. 선생님 저 친구 왜? 지금 하고 있었잖아. 예. 자, 계속 가겠습니다. 연잎이 밥 싸두고 반찬을 한 장만 마라. 참고로 연잎만 먼저 보시고 자, 연잎 하게 되면요. 연잎, 연꽃잎입니다. 둥근 거, 물에 떠 있는 거. 이거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예요. 연꽃이 여름에 핍니다. 그래서 연잎 하게 되면 계절감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이 연잎에다가 우리 마치 그 섬지방 이런 데 우리나라 말고 다른 원주민들 보면 바나나 잎에다가 막 뭐 넣어가지고 막 쪄먹고 구워먹고 막 이러잖아. 막 정글 이런 데 가보면 그런 식으로 우리도 뭐 했냐면 옛날에 그 넓은 연잎 있잖아요. 요거를 가지고 그 안에 밥을 넣어서 찌면 그게 뭐가 돼요? 밥이 되겠지. 그지? 안 드셔보셔서 연잎으로 만든 그 밥 보면 그 향이나 맛이 그 밥 안에 스며드는데 안 먹어봤구나. 쌀밥 한번 먹어. 그래서 이때 연잎에 밥 싸주고 할 때 밥이랑요 반찬을 한 장만마라 이 부분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연잎에 밥을 싸서 반찬 없이 그냥 밥만 들고 나가는 모습은 소박한 음식. 을 통해 가지고 안분지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소풍 갈 때 막 팔단 찬압에다가 막 과일 넣고 뭐 넣고 캐비어 넣고 샥스피 넣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죠? 진성차 넣고 먹는 게 아니라 밥만 싸고 가는 거. 그렇죠? 소박한 음식을 의미하고, 특히 이렇게 소박한 음식을 의미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여러분들 이 말도 더불어 보시면 됩니다. 아이고, 키워시 먼저 나오면 안 돼. 단사표. 들어봤을 겁니다. 한 덩이의 밥과 한 모금의 물. 단사표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연잎에 밥 싸두고 반찬을 한 장만 마라. 그 다음에 닷 들어라. 참고로 이게 시작이 뭐냐면요. 배를 띄워라, 그 다음에 닷 들어라예요. 그러니까 배를 물에 띄운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배를 고정시켜서 닷을 든다는 얘기는 이제 출항 준비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출항 준비를 할 때 뭐 한 겁니까? 이 종들에게 시키겠죠. 참고로 윤서들 모습도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야, 반찬은 장만하지 말고 밥만 싸줘. 여기서 소박한 음식을 의미하기도 하고, 조금 더 나아가 보면은 그냥 여러분 중요한 건 아닌데 자기가 뭐 할 거니까 이제 고기를 잡을 거니까, 그죠? 굳이 반찬이 필요 없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자, 닷 들어라, 닷 들어라. 청약 립은 써있노라. 녹사의 가져오냐 할 때 여러분들 청약 립과 녹사의, 얘가요 지금 어려운 한자만으로 되어 있는데 뒤집어 보세요. 네 번째 맹사성의 강호사시가의 겨울편 보세요. 강호의 겨울이 드니 눈 깊이 자이 남다. 뭐 한답니까? 삿갓 빗기 쓰고 누역으로 옷을 삼아 보이시죠? 그때 삿갓 청양립이에요. 그 다음에 뭐로? 바로 누역. 이게 바로 녹사입니다. 강호사씨가 영향받았다고 했죠. 이 사람 뭐 한 거예요? 맹사성은 겨울에 이거를 쓰고 입었지만요. 누구는, 여기 있는 윤선들은 여름에 삿갓을 쓰고 비옷을 입은 거예요. 풀로 만든 것. 그래서 마찬가지 소박한 옷차림. 림을 통해 가지고 마찬가지 안분지족의 태도가 나타나는 부분. 아, 여름에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뭐구나.
욕심 없는 소박한 삶을 얘기하려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무심원 백고난 내 좇느니 제 좇는가 하면서 여기 무심한 백고. 자, 일단 그냥 백고 자체만 보면요. 내가 자기를 쫓아가는 것인가, 백구가 나를 따라오는 것인가, 갈매기예요, 백구. 이럴 때 이 자연물이 나하고 지금 뭐 하는 모습이야, 서로. 친해가지고 어우러지는 모습이거든요. 자연물과 내가 서로 친근감을 느끼니까 네 글자로 뭐라 그랬어? 물화일체, 물화일체 대상이고요. 백구가. 그 다음에 앞에 제가 무심한을 쏘는 이유가 있어요. 잘 봐. 요 패턴. 자연을 즐기는 시조 해가지고 여러분 월산대군의 시조 기억나시나요? 자연을 즐기는 삶 두 번째. 추방의 밤이들이 물결이 차노매라. 낚시 들이치니 고기 아니면 오매라.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무심한 달빛. 실 배신고잖아요. 근데 무심한 달빛이 뭐였어요? 욕심 없는 자연이었잖아요. 백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 없는 자연을 의미해요. 그런 욕심 없는 자연과 내가 뭐 되는 모습? 하나가 되는 모습.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하는 모습이 얘가 욕심 없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여름날 안부지족을 느끼고 있으면서 이 자연과의 물알치가 느껴지는 하사 2번. 근데 갈매기가 욕심 없진 않아요. 그죠? 바닷가에 가서 새우깡 해본 적 있죠? 자, 그 다음에 다. 자, 가을로 넘어갑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배웠던 작품들이 가을 나오면 대부분 뭐가 나오냐면요. 고기가 살쪄 있대요. 뭘 보여주기 위해서? 가을의 풍요로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 여기 보겠습니다. 휴국 하게 되면 표면적으로는 물의 나라라고 보이겠지만요. 이것은 바로 보길도란 섬이에요. 예전에 제가 어떤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오영모야 1학년 학생이 그때 교과서에 이게 실려 있어서 어부사시사가. 그래서 선생님이 정말 재밌고 맛깔나게 수업을 한 거예요. 어부사시사를. 그리고 그분이 직접 보길도라는 섬에 여행도 갔다 오셨고 저도 2번 정도 갔다 와봤거든요. 진짜 괜찮아요. 완도 들어갔다가 완도에서 또 배 타고 들어가야 돼요. 보길도는. 그래서 그 섬의 아름다움과 윤선도의 풍요와 막 수업하고 중요한 게 뭐냐면 다음 주에 학생이요 가출을 했어요. 그 학생이 수업받은 학생 중 한 명이. 참고로 그 학생은요 그 가출했다고 좀 표현해서 우정학사 학생이에요. 상당히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는데 갑자기 애가 없어진 거야. 그래서 막 난리가 났어. 그래서 애가 하루 만에 돌아왔거든. 아주 건강하고 정상적인 모습으로. 그래서 이제 가족들하고 했는데 깜짝 놀라서 어디 갔다 왔냐 했더니 보길도 갔다 왔대.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아침에 떠나는 배 타고 그 다음에 보길도 들어갔는데 보길도 나오는 배 시간하고 다시 그 완도 제주도로 들어오는 배 시간하고 안 맞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1박을 해야 되는 당일치기로 자기는 갔다 오려고 생각했나 봐. 당일치가 안 돼요. 무조건 완도 갔다가 보길도가 찍으려면 좀 1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완도항 근처에서 1박하고 그리고 다음날 오후배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혼낼 수가 없는 게 뭐냐면 그래서 얘가 이제 그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들 있잖아. 옛날에 요거로 찍는 사진들 있지. 요즘은 스마트폰이 아니고 그거 보여주면서 아 선생님 말이 맞다. 진짜 멋있었다. 거기를 다 걸어서 돌아다니면서 다 봤대. 보길도가 꽤 큰 섬이면 무도만 해요. 그 애의 그 열정을 보면서 좀 멋진 가축.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보길도. 요즘엔 좀 변했어. 처음 갔을 때는 정말 예쁜 섬이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막 나이트클럽도 들어와 있고 막 술집 막 이런 거 막 들어와 있고 관광지로 변해버려가지고 삼포 같은 느낌 있지? 그 왜 정씨의 고향 삼포가 막 나룻배에 감자 캐먹고 살던 그 삼포가 이제는 그지 관광 호텔에 들어서는 그 분위기. 그리고 보길도가 변했어요. 자, 그래서 휴국 하게 되면 보길도를 의미하고요. 여기에 가을이들이 또 나왔습니다. 고기마다 솔져 있다. 이 말은 풍요로움을 의미하죠.
다 들어라, 다 들어라. 지금 다시 추사 2번이니까 추상하는 장면입니다. 만경등파에 슬커지 용여하자 하게 되면 앞에 만경등파는 넓은 바다에서 슬커지 실컷 용여 여유롭게 즐기자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 말에서 뭐가 나타나느냐? 지금 이 작가가 말하고 있는 어부라는 것이 생업이 아니구나, 자연을 즐기는 방법이구나가 용여란 말에서 나타납니다. 가을에 고기가 막 살쪄 있으면 어부들은 뭐예요? 바쁘게 그 고기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잡아가야 이거를 팔고 뭐 쌀로 바꾸고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얘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고기가 많네? 즐기자, 여유롭게. 이 말은 그것이 삶의 목적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부의 삶. 그러면서 지국총 어사와 인간을 돌아보니 뭐도록 더욱 교차했을 때 이때 인간 세 번 치시고요. 인간 세상 더 줄여서 속세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참고로 그냥 인간하면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리고 속세를 의미하고요. 이런 인간과 비슷하게 속세를 의미하는 말 중에 나중에 여러분들 좀 이따 배울 텐데 홍진 이런 말도 인간 세상을 의미하고 뭐 풍진 이런 말도 다 인간 세상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뭐 속세라는 말은 들어봤을 거고요. 홍진, 풍진 같은 게 다 진짜가 들어갑니다. 전부 다 먼지가 날리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뛰어다니고 싸우고 서로 막 헐뜯고 하는 그런 먼지 날리는 곳이라고 표현한 곳이죠. 자, 그래서 인간을 돌아보니 뭐도록 더욱 좋다라는 말은 이 인간 세상이 멀수록 더욱 좋구나. 그래서 속세에 대한 거리감, 즉 자연에 와서 속세와 뭐 하려는 모습? 단절하는 모습이에요. 속세와 자연을 구분지어가지고 속세는 멀어질수록 좋고 자연 깊이 들어갈수록 좋다라는 단절감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라. 겨울 간밤에 눈 갠 후에 당일 눈 하면 겨울의 계절감 들어있는 소재고요. 경물이 달랐고야. 정말 눈에 보이는 온 세상이 다 달라졌구나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바로 이 설경에 대한 눈 내린 후에 설경에 대한 감탄을 온 세상이 하얗게 눈에 덮인 모습, 정말 세상 풍경이 달라졌구나. 자, 그리고 중장 보시면 앞에는 만경류리, 뒤에는 천척옥산 해가지고 있대. 앞에는 뒤에는 만경유리, 천척옥산 일단 대꾸법이 쓰였고요. 중요한 거 뭐냐면 만경유리는 만경이라 될 만큼 드넓게 펼쳐진 유리 같은 것, 겨울바다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뒤에는 천첩옥산, 천겹이나 될 만큼 첩첩인 옥 같은 산, 눈 내린 겨울산 의미하는 천첩옥산입니다. 대꾸법이 쓰였고요. 그 다음에 은연중에 뭐 한 거예요? 지금 이 내린 눈을 옥으로, 그리고 얼어붙은 겨울 바다를 유리로, 지금 그 안에 은유가 숨어 있는, 겨울 바다와 겨울 산을 비유한 표현들, 드넓은 유리 같은, 그리고 천겹이라는 옥 같은 겨울 바다와 산의 모습. 자, 이런 모습을 보니, 아름다운 모습을 보니 선계인가 불계인가 인간이 아니로다. 자, 선계, 불계,
인간. 자,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러면요, 선계인가 동그라미, 불계인가 동그라미, 선계 신선세계, 불계 부처의 세계. 인간하게 되면 뭐예요, 여러분들? 바로 속세, 인간 세상. 했을 때 이때 신선 세계와 불계는요 모두 이상적인 세계입니다. 이상 세계. 반면 속세는 뭡니까? 인간 세상. 서로 대조적으로. 어디가? 바로 여기 있는 이 복일도의 이 모습이 이상 세계에 닮았다. 마치 신선 세계 같고 부처의 세계 같다라고. 그래서 이 작품의 이 표현도 있잖아요. 약간 윤선도의 어떤 에게는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런 게 하나의 꼬투리 잡힐 요소가 되는 겁니다. 자, 조선시대가 사대부들은 임금에게 충성을 다해야 되는 유교 사회였거든요. 그럼 유교 사회가 지금 인간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유교 사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오히려 신선 세계나 심지어는 부처의 세계를 이상적인 긍정 세계를 봤다는 점에서 유교 사회를 부정하는 이런 표현으로 또 막 왜곡되게 해석해가지고 막 과장하면 또 이제 반대파들에게 또 이제 하나의 공격거리가 됐던 표현이기도 하죠. 근데 그거는 그런 의미로 보지 말고 그냥 뭐예요? 아름다움이라고만 해석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복일도의 겨울 풍경이 아름답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의 특징, 초장과 중장 사이, 중장과 중장 사이에 뭐가 있다? 연구가 있으면서 이것으로 리듬감을 형성한다. 그리고 대꾸법도 많이 쓰였고 반복법도 많이 쓰였고 우리 의성어, 이 지국충, 지국충, 어사 이런 게 다 의성어예요. 의성어 사용이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살아가는 어부 생활의 여유함치. 이때 어부가 어떤 개념이다? 생업이 아니다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6번째입니다. 윤선도의 견회요. 그리고 고전시가 공부하시면서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깔고 갈 작품이 아니라 작가 중에 정철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거의 웬만하면 다 알고 가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시주하면 윤선도 작품도 많이 알고 갈수록 좋아요. 윤선도 우리가 많은 걸 한번 공부했거든요. 우리 교과서에 2수, 3수가 실려 있어가지고 제가 전편을 다 수업을 해드렸잖아요. 그때 2학기 때. 그 나머지 이제 남은 게 뭐냐면 어부사 시사랑 견해어랑 하나가 더 있긴 해요. 되게 쉬운 작품이요. 오우가라고 해서 5가지 자연물을 친구처럼 이야기한 거. 소민 표정이네. 나중에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 중에 견회요를 먼저 볼게요. 자,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작품과 약간 분위기가 달라요. 만흥이나 어부사시다 같은 경우에는요, 그곳에서 만족감, 자연 속에서 내가 느끼는 속세와의 거리감이 강하게 드러나는 반면 견회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유배 상황이 좀 많이 드러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정치적인 사건이 연루돼가지고 유배를 갔을 때 좀 억울함, 그리고 임금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충정의 마음, 그리고 부모에 대한 걱정, 이런 식으로 약간 슬픔의 정서가 깔려있는 작품이에요. 견회요가.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러니까 후회, 한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어떤 슬픔의 정서가 견자는요, 우리가 이게 견지하다, 혹은 함께하다, 갖고 있다, 품다라는 뜻으로. 그래서 슬픔의 마음을 가진 채 부르는 노래. 그래서 견회요라는 5수 연시조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가부분. 뭐라고 말하냐? 쉬운 말로 표현했습니다. 슬프나 즐겁거나 옳다나 왜다라는 말은요, 틀리다 그르다입니다. 옳다나 그르다나. 사람들이 살면서 슬픈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고 옳은 일도 있고 그른 일도 있습니다. 근데 나는 이 세상의 일 중에서 내 몸에 해올 일,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 바로 우국충정이에요. 우국충정. 바로 사대부로서의 우국충정에서는 내가 할 일만 뭐 있습니다? 닦고
그것뿐이었습니다. 그 밖에 연함은 나머지란 뜻이고요. 그 밖에 연함은 일을 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이렇게 우국충정 말고 뭐 권력다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겠죠. 뭐 부귀를 얻으려는 마음, 허황된 욕심 이런 것들, 이것도 분별, 걱정이라는 뜻입니다. 분별이라는 말은 걱정하거나 근심할 리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바로 우국충정이라는 자기가 할 일이었죠. 이렇게 시작한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가 이 작품은요, 임금이 어찌 보면 예상독자라고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 임금한테 저는 세상 사람들이 수많은 삶을 살아가지만요, 저는 임금님에 대한 우국충정 하나만 보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 밖에 다른 것은 제가 신경도 안 썼습니다. 저는 충성밖에 몰랐어요. 그런 다음에 넘어가 보면 내 일, 이때 내 일은요, 자기가 한 일입니다. 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바로 윤선도가 당시에 권신이었던, 권력이 강했던, 막강했던 이이청의 횡포를요, 고발하는 상소를 올렸죠. 전하, 이이첨이란 자가 삥 뜯어요 하면서 고발 상소를 올립니다. 참고로 권신이라고 힘이 막강했습니다. 그래서 뭐 한 거예요? 그 이이첨 일당들이 어떻게든 윤선대 꼬투를 잡은 거야. 저자는 어쩌고 저쩌고 조정을 등록하고 그 다음에 충신을 이렇게 간사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이제 다른 사람 오히려 역공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윤선도가 유배를 오게 된 거예요. 이이첨 유배가 아니라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일이 망령된 줄, 무슨 얘기냐면요, 잘못된 줄이라는 얘기는 표면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자기가 잘못한 거 아닙니다. 내라 하여 모르겠느냐, 뭘 할 수 없는가, 이 마음이 어리기도. 이때 어리기도는 어리석기도 누구? 임금입니다. 전부 다 제가 이런 어리석은 행동, 망령된 행동을 한 이유는 전부 다 무엇 때문이다? 임금을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종장 부분을 보시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무가 아무리 일러도 이르다 말하다 모함하여도 이미 헤아려 보소서. 자, 이 구절. 다른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온갖 모함을 일삼더라도 임금님께서 진실을 가려서 바로 들어주십시오 라는 이 표현이 있잖아요. 좀 귀에 익은 친구도 있을 거예요. 옛날에 어느 시대에 누군가가 유배 가가지고 이런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자, 누구의 정철. 정철 말고 너 순간적으로 딩동댕 할 뻔했어. 이름 두 글자입니다. 배웠어. 시작해줄까? 네. 내 님을 그리워하여 울며 다니니 산 적동새와 제가 비슷합니다. 사실이 아니며 거짓인 줄 잔월 효성이 알 것입니다. 기억 안 나? 거칠으신 돌 아우님이 헤어보셔서 아소니마 도롬들으셔 겨우셔서 있어요. 그냥 정서의 정과정보.
얘가 뭐야? 최초 유배문학이잖아. 조정아, 조정이? 우리 갈래? 갈래? 응. 시조, 가사, 민요, 한시, 향가 이런 거 있잖아. 갈래? 일단 5글자야. 5글자요? 충신 연주지 않나요? 그 내용이 있고. 갈래? 그 6글자고. 갈래. 지 갈래. 김지훈 고개 숙였어. 갈래. 이거 갈래. 한 들어본 적 없어? 응. 연재야. 100원은? 내가 얘기해 줬는데. 향각의 여유. 아하. 왜 이거 공부를 왜 이렇게 신기루처럼 공부해? 시험 끝나면 싹 기억이 지워버리고 시험 끝나면 지워버리고 절대 수능 보지 마라. 큰일 난다. 내신에서 공부했던 지식 기억들이 쌓여야 돼. 이제 향각의 여유라고 해. 향가와 고려가요의 그 경계에 있는 작품. 그러니까 시대적으로는 고려시대 때 지어졌는데 형식으로는 향가 형식 같은 작품을 향각의 여유라고 해요. 자, 이 작품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자신의 억울함. 그래서 님이 임금님께서 진실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자, 그래서 님이 헤아려 보십시오. 그 다음에 다 넘어가겠습니다. 추성 진호로 하게 되면요. 자, 이 추성이 그 함경북도 경원 지역이고요, 지금의. 그리고 거기에는 누각 이름 중에 진호루라는 누각이 있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딜까요? 바로 윤선도의 유배지인 함경북도 경원. 정말 딱 끝이에요. 좀만 넘어가면 이제 그 중국 땅. 여러분 혹시 그 모물보에 그 월북한 그 래퍼 같은 동네 형 동생 본 적 없나요? 봤어요. 2번이나 나왔는데 그 친구들이 함경북도 온성에서 탈출했거든요. 그 근처 동네예요. 그랬을 때 유배지에서 얼마나 추울까요? 그죠? 유배지에서 뭐 하냐면요. 진호를 밖에 울어 얘는 저 시내야. 자, 시내. 동그라미 치시고 얘가 뭐 한대요? 울면서 흘러간대요. 그래서 일단은 청각적 심상이 드러나고 또 하나 바로 자신의 울고 싶은 감정을 뭐 한 거야? 소리내 흘러가는 시내에다가 집어 넣었어. 감정이. 무음홀이라 무엇하려고 주야 밤낮으로 흐르느냐. 님 향한 내 뜻을 조차 그칠 줄 모르는구나. 이때 님 향한 내 뜻 뭐 하는 겁니까? 우국 충정의 마음이고 이것이 내 뜻을 따라 뭐 한답니까? 그칠 위 모를라다라는 얘기는요. 그치지 않는다. 바로 임금을 향한 나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자신의 일편단심을 보여주는. 자, 보세요. 저는 임금님에 대한 충성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뭐 한 겁니까? 제가 이첨에 횡포를 고발한 상소 올렸다는 어리석은 행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유배 왔는데 다 임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실 알아주십시오. 저 이 먼 곳에 와서 또 임금에 대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저는 임금님에 대한 충성의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제가 고전 씨가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했냐면요. 이 작품을 공부할 때 첫 번째 해석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 그 작가가 어떤 시대에 어떤 상황에 살고 있는지를 통해서 가치관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은 뭐였습니까? 오로지 충성에 죽고 충성에 사는 사대부였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에게 벌을 줘도요 발교받았죠. 다 전하의 뜻일 거야. 그 다음에 라 넘어가 보면 자, 왜 큰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자, 이때 왜 그리고 물입니다. 모두 장애물이고요. 어떤 장애물이냐? 바로 화자와 임금이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옛날에 막 낚았어요. 화자와 임금 사이의 장애물을 의미한다가 아니라 부모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에요. 그리고 길고 길고 멀고 멀고 이런 거 뭡니까? 반복법이죠. 그래서 거리감을 강조하는. 참고로 이 윤선도는요 고향이 해남이에요. 해남이 어디냐면요 남쪽 땅끝 마을이야. 전라남도 해남 소세동이 고향이에요. 근데 얘가 그 부모님 거기 계시겠지. 근데 얘가 유배간 데가 어디야? 한경부터 경원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한반도 끝에서 끝으로 유배간 거예요 지금. 그리고 부모님이 계신 곳까지 가려면 산 넘고 물 건너 산 넘고 물 건너 산 넘고 물 건너 엄청 멀리 떨어져 계신 겁니다. 당연히 부모님 걱정되는 거예요. 요즘이면 그냥 스마트폰 한번 통화하면 끝나는데 영상 통화하면 끝나는데 옛날 같으면 뭐 했을까요? 사람이 소식을 전하려고 해도 갈 수가 없는 거리였죠. 이 정도면. 일부러 그런 데 보내는 거예요. 한경도를 보내거나 아예 차라리 제주도를 보내버리거나. 자, 그래서 매는 산은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어버이 그린 뜻 뭘까요? 바로 부모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많고 많고 하고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 이 라달락 이 네 번째 부분의 핵심은 뭐예요? 반복법을 사용해서 뭐하고 있는 겁니까? 거리감을 강조하고 있고 자신의 그리움의 정서를 강조하는 것이죠. 어버이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많고 많고 하고 특히 많고 많고 하고는요 네 가지 말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옛날에 하다가 많다잖아요. 그 두 개 다 사용한 겁니다. 아시겠죠? 어디서 왜 기러기. 자, 왜 기러기. 얘도 마찬가지 감정이입의 대상입니다. 왜 그러느냐? 당연히 청각적 이미지고요. 원래 기러기는요 절대 혼자 날아가지 않아요. 가을에 우리가 기러기가 날아가는 거 보면 이렇게 그 V자 모양이 가지고 화살표 모양이 가지고 떼지어 날아가거든. 성국이 떼지어 날아가는 이 기러기들은요 다 형제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이런 말이 있었어. 안항. 만약에 대건이가 나중에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나중에 좋은 직장 얻고 살다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 결혼하려고 그 여자친구 집에 이제 인사를 갔어. 근데 거기에 이제 할아버지께서 나오신 거야. 손주 사이까지 온다 그래가지고. 근데 할아버지가 이제 안동에서 항문하시던 분이야. 그래가지고 앉아보거라. 그래. 집은 어딘고? 아 제주도입니다. 그 본관은 어디서 시인고?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 물어봐야 돼 어른들. 그지? 그 몇 세 손인고? 아 25세 손 됩니다. 그래 잘 알고 있구나. 그 안항은 어찌 되는 거?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실제로 이거는 저는 예전에 한번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교수님이. 자네 안항은 어찌 되나? 안항. IQ 물어본 건가? 100대입니다 했더니 빵 터지셔가지고 야 너희 집안도 개구리 집안이냐? 이렇게 형제가 100이나 되게. 이 안항이요. 기러기 안자예요. 그리고 항자가 항렬. 그러니까 기러기가 날아가는 그 항렬을 안항이라고 부르고요. 얘네들은 전부 다 형제지간이에요. 그럼 외기러기를 하면 무슨 일까요? 형제와 동떨어진 즉 가족과 떨어져 있는 화자의 모습.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감정이입의 대상인 외기러기가 울고 가는 일입니다. 이상한 데서. 자, 그 다음에 막. 자, 어버이 그릴 줄은 처음부터 알아마는
그러니까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처음부터 알았다. 근데 님군 향한 뜻. 연구지정일 겁니다. 이 뜻은 하나리 삼교심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원래는 하나리라고 해야 돼. 옛날에 하늘은 희어중성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만들었으니 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늘은 어떤 존재예요? 절대적인 존재, 운명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대부에 충, 임금에 대한 이 연구 지정은 뭐한 것? 절대적이고 운명적인 거라는 뜻이죠. 우리 사대부는 임금께 충성하도록 그렇게 태어나고 만들어졌다라는 의미의 삼교식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님군을 잊으면 기 불효인가노라 라고 말하면서 님군을 잊으면 이것이 불효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참고로 임금을 잊는 거는 충성하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말은 앞에다가 안입을 안을 빗자 쓰면 이게 반대말이 되죠. 그래서 불충과 불효가 같은 뜻으로 지금 해석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바로 옛날에 뭐를? 효와 충을 같은 면이라고 얘기했죠. 부모에게 효도하듯 임금님께 충성한다. 결국 이 견해의 마지막 부분은 뭐예요? 제가 부모님도 걱정되고 그리운 그런 효자입니다. 그런 효심의 마음처럼 임금님에게도 변함없는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유배문화, 이게 기본적인 패턴이 있어요. 첫 번째, 자신의 억울함 토로 두 번째, 진실 해명 요청. 세 번째, 자신의 충성 강조. 충정이라고 더 많이 예쁘네요. 그래서 결국 네 번째는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숨어 있습니다. 해배 요청. 해 풀다 있자입니다. 배 유배예요. 유배를 풀어주기를 요청하는 것이죠. 아무쪼록 다시 불러주세요. 자, 그래서 두 군데에서 신해와 외기록에서 감정이입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대국법 반복법 상당히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운율과 주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고, 주제는요 세 가지죠. 임금에 대한 명분지정, 나라에 대한 걱정, 무국지정, 그리고 사친이라는 말은 부모를 생각함. 정극인이라는 사람은요, 이 사람 좀 오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기준으로 옛날 사람들이 수명을 좀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요, 81살에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1401년에 태어나가지고 1481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조선 초기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계유정난, 무슨 사건? 계유정난. 얘기를 해야지. 계유정난. 태조가, 그지? 단종을 몰아내고 왕권을 빼앗은 사건. 우리 그때 성삼문 시절 기억나시죠?
너희 몸이 죽어가지고 무엇이 될 거 아니야 그 부분. 자 그때 이 사람이 사직을 합니다. 아 못된 놈이 임금이 됐구나. 그래서 뭐 단종을 모시려고까지 뭐 버티고 지키고까지는 안 했지만 있잖아요. 그냥 벼슬을 다 버리고 자연으로 돌아가서 자연 속에서 그냥 시 짓고 뭐 제자들을 글 가르치고 그렇게 살다가 죽었답니다. 그 사람의 상춘곡 이 작품이요. 바로 작년 2028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때 이 작품이 수능 출제가 되었었어요. 상춘곡이. 그랬을 때 이 작품은 최초의 그냥 최초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현재 전해지는 최초의 가사입니다. 그러면서 강호가도를 노래한 그 첫 번째 작품 효시가 되어서 상춘곡의 계보를 이은 게 우리가 2학기 때 배웠던 면왕정가 송순의 작품이에요. 그리고 면왕정가를 계승한 게 정철의 성산별곡. 우리 안 배운 거 하나 나온 거 이거. 이런 작품들로 강호가도가 계승이 돼요. 전국인이 송순으로, 송순이 정철로. 자, 상춘. 상, 완상하다, 즐기다, 맛보다. 춘, 봄. 바로 봄을 즐기는 노래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빠르게 보겠습니다. 서사. 자, 홍진의 무친분내 인해생의 어떤 곡? 홍진세모. 속세. 속세에 묻혀 사는 사람들 제 삶이 어떠한지 한번 들어보시렵니까? 시작을 했고요. 옛사람 풍류를 미칠이 못 미칠까? 요 부분. 옛사람의 풍류를 미칠까 못 미칠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나의 풍류가 옛사람의 경지에 이를 것인가 못 이를 것인가 내가 보기엔 충분히 이룰 수 있다, 충분히 미칠 수 있다는 자부심을 드러낸 표현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나는 옛사람의 풍류에 충분히 미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천지간 남자 몸이 세상에 남자로 태어난 몸이 나 같은 사람은 많지만 살림 동그라미. 매산자 수플림자 자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홍진과 대조되는 공간 살림에 묻혀있어. 지극한 즐거움을 모르겠느냐. 자, 수간 모옥 네모 치시고요. 여기다가 공간 1 쓰시고요. 상춘곡의 시상전개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전개됩니다. 4개의 공간이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어디 수간 모옥에서, 두 번째 정자, 세 번째 시냇가, 마지막 네 번째 봉두 산꼭대기. 이렇게 네 군데의 공간으로 이동되면서 시상이 전개됩니다. 그럴 때 이렇게 가면 갈수록 첫 번째 세속적인 공간에서 탈속적인 공간으로 이동이 보이고요. 또 하나 이렇게 가면 갈수록 좁은 공간에서 넓은 공간으로 이동하는 양상이 보이는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수, 간, 모, 옥. 이거 쓰고 있지? 중요한 거야 이거. 지금 이 작품의 시상전개가. 자, 수가 목 하게 되면 몇 칸 초가. 방이 몇 칸짜리 초가예요. 그래서 요거는요 화자의 소박한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맹사성의 강호사 시가에 보면 뭐가 있었어? 초당. 여름날 초당이 이겼다 할 때 초당도 초가였습니다. 소박한 삶의 공간을 의미하는 수간목. 그걸 벽계수 푸른 시냇물 앞에 두고 우리 한자 말들 막 나오면요, 이거 뭔지 모르겠다 할 때 끝에 글자를 보면 쉬운 말들이 많아요. 봤더니 물이야 그냥. 그러니까 시냇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 앞에 초가를 지어놓고 송죽 대나무와 소나무가 우거진 속에 풍월주인 밑줄 그으세요. 풍월주인. 바로 이 서사의 핵심 뭐예요? 뭐가 되겠다? 풍월주인. 앞에 풍월은 자연입니다. 바람과 달을 지키는 사람. 자연을 벗삼아 사는 사람. 핵심 뭐고요? 참고로 이것도 정극인이 처음에 쓴 표현은 아니에요. 우리 송강 정철도 관동별곡이나 이런 거 쓰다 보니까 자꾸 뭐 갖고 올 수밖에 없는 거야. 누구 거 많이 갖고 왔냐면요, 이백 그리고 소동파의 시를 많이 갖고 왔어요. 소동파 시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서림벽하고 등급능 봉황대 이런 작품들. 등급능 봉황대 이길 거구나. 제서림벽하고 하나가 더 있는데, 적벽부의 우아의 등산. 니네 시험 문제가 나왔었잖아. 고사를 인용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실제 우화 이등선이란 말을 인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시험 문제 그런 게 있었어. 이제 다시 한번 보면 알 거야. 이거 있잖아요. 소동파의 적벽부의 구절을 인용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연 속에서 뭐가 되겠다? 풍월주인이 되겠다. 서사의 핵심. 본사일 엊그제 겨울이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계절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새봄이 돌아오니 도화행화는 석양리에 피어있고 녹양방초는 새우 중에 가는피 속에 푸르도다 했을 때, 자, 첫 번째 도화행화 하게 되면 복숭아꽃, 살구꽃 전부 다 봄의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 녹양할 때 풀을 녹자에 대해 버드나무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 녹양, 방초, 향기로운 풀. 그래서 복숭아꽃, 살구꽃, 푸른 버들잎과 향기로운 풀은 석양 속에 피어있고 가는비 속에 푸르도다 하면서 여기서요, 대꾸법과 시각적 이미지와 그 다음에 사실적인 묘사가 두드러져요. 그 다음에 이 분경치가 칼로 몰아낸가 붓으로 그려낸가. 우리가 자 시리즈가 있어. 칼 나오고 붓 나오고 뭐 조화옹이나 이 사람 다른 말로 뭐 조화신공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이 세 명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조화옹이 조물주가 뭐 한 거야? 칼로 조각한 것처럼 붓으로 그린 것처럼 이 자연이 뭐 한 겁니까? 아름답다라는, 아름다움을 일찬하는 상투적인 표현입니다. 전국인이 상투적인 표현을 썼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중에 정철도 이런 말 쓰잖아요. 칼로 몰아낸가 붓으로 그려낸가. 조화옹이 현사톤사할 시하라면서 금강산을 묘사한 부분에서 있잖아요. 이런 표현 썼거든요. 그거는 정철이 이 전국인의 이 표현을 계산한 걸로 보면 돼요. 그래서 칼로 조각한 듯 붓으로 그린 듯 아름다운 자연. 수풀에 우는 새는, 자 이때 새 감정이입의 대상인데, 자
좀 특이한 감정이입이에요. 이때 감정이입은 있잖아요. 유배지에서 지금 슬퍼하는 자신의 정서가 이입된 것이고요. 그 다음 유배지에서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자신의 정서가 이입된 슬픔의 정서가 이입된 것들이잖아요. 대부분 감정이입은 이렇게 슬픔의 정서가 이입돼서 울어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새가 울고는 있는데 이때의 정서는 슬픔의 정서가 아닙니다. 바로 그 봄을 맞은 즐거움의 감정이 이입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얘가 기뻐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는 춘기, 봄 기운을 못 내겨워서 뭐하고 있구나? 소리마다 교태를 부리고 있구나. 교태를 부른다는 얘기가 뭐예요? 얘가 즐거워서 아양을 떨고 있구나 라고 표현한 것이었죠. 왜냐면 사람도 마찬가지로 봄이 되면 와 겨울 갔다 이제 따뜻한 봄이야 좋아하듯이 새도 겨울이 가서 봄이 오면 꽃도 피고 자기가 먹을 것도 생기고 있잖아요. 새들이 이제 그 추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새들도 즐거운 것이죠. 그 감정을 이입시킨 겁니다. 자, 여기까지 소리마다 교태로다까지 본사 1번이었고 그 다음에 본사 2번 넘어가 보면요. 이 내용이 연결된 구절인데 이게 중간에 잘립니다. 일부러. 자, 모라일체언이 대놓고 나왔네요. 자, 우리가 아까 지금 모라일체언을 앞에 찾았었어요. 어디에서 모라일체가 있었습니까? 백호. 무심한 백호는 내줬는가 제줬는가 하면서 모라일체가 나오듯 여기서 모라일체는요. 그러면 아는 나야. 그럼 이때 물은 누굴까? 다짜고짜 모라일체해버리니까 이 모라일체인갑다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야 뒤에는 흥미에 달할 수 있냐고 해석이 돼요. 무슨 얘기냐? 이것은요. 바로 여기는 새와 화자가 서로 일체감을 느끼는 것인데 우리 모라일체할 때 일체는요. 하나가 되었다 일체가 아니에요. 이단별 신합체, 버드맨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뭐냐면 그런 감정을 느낀다 해서 모라일체인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일체감이라는 것을 보통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할 수 있는데 하나가 친근감 또 하나가 동질감. 그래서 요거는 서로 친구가 되었다 벗이 되었다 하면 그때는 친근감의 모라일체. 관동별곡에 바다 넘어갈 때 백구야 날지 마라 내 벗인 줄 어찌 알았느냐 그때 벗 하면 그 친근감의 모라일체 표현법이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따라가느냐 네가 나를 따라오느냐 친근감이에요. 근데 이때의 모라일체는 뭐냐면 내가 느끼는 봄에 대한 즐거움과 새가 느끼는 봄에 대한 즐거움이 비슷해 동질감으로서의 모라일체. 바로 새와 화자가 동질감으로 일체감을 느끼는 모라일체입니다. 어떤 감정이에요? 즐거움이죠. 즐거움의 감정. 즐거움 한 글자로 뭐라고요? 흥. 그래서 모라일체니 새와 내가 흥이 다르겠느냐? 같은 흥을 느끼고 있다. 서로 똑같이 즐겁다 이런 얘기입니다. 12. 쌀이문이한 뜻입니다. 중요하잖아요. 걸어보고 정자에 앉아보니 정자 네모칠게요. 공간 두 번째. 이거는 뭐 소박한 삶은 아닙니다. 그냥 공간이 이동한 거예요. 좀 더 탈속적인 공간으로, 좀 더 넓은 공간으로. 정자에 앉아보니 소요 음영하야 나지키 소리내면서 걸어다닙니다. 그러자 이 산일, 자연에서의 하루가 적적한데 이때 적적하다를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외롭다, 고독하다, 적적하다가 아닙니다. 이때는 한가하다에 적적하다입니다. 하루가 한가로운데 그 다음에 한중진미 밑줄 자 이거 핵심어예요. 본사 2번 핵심어입니다. 뭘까요? 한가한 가운데 깃드는 참맛. 이 밑자가 아름다운 밑자가 아니라 맛 밑자. 그러니까 너무너무너무 한가해. 봄이 되어서. 그 자체가 너무너무너무 또 즐거워.
자, 그래서 한중기민 핵심어입니다. 이것을 알 사람이 없이 혼자로구나, 나 혼자 이렇게 한가하구나, 호재로다. 거기까지가 본사 2번이고요. 그 다음에 본사 3번 빠르게 넘어가 보면 이바 니우더라. 앞에 시작이 뭐였어? 홍진에 묻힌 분내, 속세에 묻혀 사는 사람들, 인해생이 어떤 거, 이렇게 말을 거는 형식이잖아요. 중간에 다시 한번 말을 건네는 형식으로 실제로 누군가에게 말하는 대화체는 아닙니다. 그냥 독자의 공감을 유도하기 위해서, 독자들에게 공감을 유도하기 위해서 말을 건네는 형식을 취합니다. 요게 9월 모의평가 때 문제로 취재했던 부분이에요. 이봐 이웃들아, 여보시오 이웃들, 산수구경 갑시다. 그 다음에 답청, 욕기, 채산, 조수 보겠습니다. 답청, 욕기, 채산, 조수. 자, 참고로 답청은요 풀밟기입니다. 그리고 욕기는요 자연은 물에다가 몸을 씻는 거, 채산은 산나물을 캐는 거, 조수는 낚시하는 거, 전부 다 어떤 모습? 자연을 즐기느라 분주한 모습이에요. 한 가지만 알았는데 뭐 한 겁니까? 풀도 밟아야 되고, 가서 목욕도 해야 되고, 산나물도 캐와야 되고, 고기도 잡아야 되고. 이런 표현이 아까 우리 면왕정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밤은 언제 죽고, 그지? 왜 뭐 가을이라 뭐하고 봄이라 뭐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아침에도 바쁜데 나중이라고 저녁이라고 뭐 더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자연을 즐기는 그 분주한 모습. 그래서 내가 뭐 할 길이 없습니까? 길을 전할 시간이 없다라는 그런 표현 나오거든요. 면왕정가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표현, 자연을 즐기느라 분주한 표현이 계승되어서 나타납니다. 항상 상충목을 먼저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자연을 즐기느라 바쁜 모습, 조수하세, 거기까지가 본사 3번입니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본사 4번. 얘들아 마음에 들지 않아? 짧아서 한 두 줄 하면 본사 2 끝나고, 두 줄 하면 본사 3 끝나고. 역대급으로 길었던 게 뭐예요, 여러분들? 그때 배운 것 중에 일단 관동적으로 길고, 노항사도 좀 길었죠. 이 정도면 상당히 짧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갓괴요, 닉은 술을. 자, 이제 술 나옵니다. 갈건으로 받아놓고, 이 갈건이 칡뿌리로 만든 수건이에요. 그럼 이게 채죠, 채. 술 거르는 채. 꽃나무 가지 꺾어서 술을 넣고 먹겠다. 그 다음에 화풍이 건득 불어 녹수를 건너오니. 자, 화풍,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서 녹수를 건넌다. 여기는 수평적 이동. 내가 이동한 게 아닙니다. 바람이 수평으로 이동해 오고요. 수평적인 어떤 심상이 드러나고, 청향은 잔해지고 낙홍은 없어진다 할 때 청향과 낙홍, 이것은 수직적 이동. 요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청향은 잔해지고 할 때 원래 이게 말 그대로 술향기 혹은 꽃향기입니다. 그래서 후각이 잔해진다. 시각. 그래서 감각이 전이에요. 후각의 시각화. 청향은 잔해지고 후각이 시각합니다. 향기가 떨어지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청향은 잔해지고 낙홍은 오세진다. 준중 술 항아리가 비었거든 나에게 알려라. 소동
어린 아이에게 술집에 술을 물어서 어른은 막대를 짚고 아이는 술을 메고 미음 완보하여 천천히 걸어서 시냇가 네모 공간 3 얘 혼자 앉아. 얘 어디 갔어? 쟤도 혼자 앉아. 명사 좋은 물에 잔을 씻어 부어들고 푸른 물을 굽어보니 떠오르는 것이 도화. 이게 도화. 자, 복숭아꽃으로요. 이때 복숭아꽃은 바로 무릉도원이라는 이상향을 연상하는 소재로 저 위에서 꽃잎이 하나 딱 떠내려와. 보니까 복숭아 꽃잎이야. 그러면 저 위에 뭐가 있구나? 복숭아 나무가 있구나. 복숭아 나무가 우거져 있는 이상적 공간을 무릉도원이라고 해요. 이때 도자가 복숭아 도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무릉이 가깝보다 이상향이 가깝구나. 저 매이 긴 거 이거 할 때 여러분들 이 매 조심하셔야 됩니다. 매 이거 들판이에요. 들판. 왜 조심해야 되냐면 있잖아요. 요거랑 헷갈리거든요. 오해의 매와 아래의 매는요 달라요. 요거는 들판, 요거는 산입니다. 그래서 매와 매 하게 되면 산과 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 들판이 건가 보구나. 저 매가 긴 거이고 여기까지가 본사 4번 그리고 본사 5. 욕심은 과한가? 오늘 다 끝내려고 지금 막 1시간 21분째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저 매 긴 거이고 송간사로의 주견화 중요하지 않아? 그냥 진달래를 들고 봉두가 중요하죠. 봉두. 공간사 쌍둥이입니다. 예,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아보니 천촌말라. 천촌말라. 그러니까 요 두 글자가 좀 촐라하게 돼요. 마을입니다. 마을. 아시겠죠? 그래서 수많은 마을들. 마을들이 뭐하고 있는 겁니까? 곳곳에 걸려 있고 연하율휘 노을과 안개와 빛나는 햇살 바로 아름다운 자연을 의미하는 연하율휘. 자연은 뭐하고 있구나? 금수 비단을 펼쳐놓은 것 같구나. 그래서 엊그제 검은들이 이제는 봄빛도 흘러 넘치는구나 해서 산에서 내려다본 풍경들이에요. 자연의 풍경들. 자, 이렇게 본사 1번부터 본사 5번까지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봄에 어떤 계절감을 느끼기 위해 가지고 공간 이동을 통해 가지고 4개의 공간이 나왔고 마지막 결사에서 정리를 할 때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공명도 날 끼우고 부기도 날 끼우니 거기에 여러분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공명도 부기도 날 끼우고 끼우니는 뭐냐면요 꺼리고란 뜻이에요. 공명도 나를 꺼리고 부기도 나를 꺼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원래 엄밀히 말하면 내가 지속적인 부기 공명을 꺼리는 건데 그것들이 나를 꺼리는 거로 이걸 뭐로 봐야 되냐? 주객전도의 표현으로 봅니다. 주객전도. 그리고 이때 공명부기는 다 세모로 쳐야 되겠죠. 그러니 그것들이 나를 꺼리니 청풍명을 아름다운 자연 밖에 어떤 것이 있겠느냐. 단표누왕의 단표누왕 소박한 삶.
단표가 단사표음 줄여서 단표야. 아까 단사표음이란 말 썼었죠 여기. 어디 갔니 단사표음. 찾겠다. 이거. 그 다음에 누항은 누항살 때 누항이에요. 초라한지. 여기 수가목이 누항이죠. 자, 이렇게 소박한 삶에 이거 문제 내다는 거 미리 뽕 나버렸네. 편집을 잘못해가지고. 흩은예음 문제 냈어요. 이거 니은 지운다는 걸 제가 아파서 못 지웠습니다. 흩은 해음이 뭐냐면요. 허튼 생각. 뭘 가리킬까요? 허튼 생각하지 않겠다. 쓸데없는 생각하지 않겠다.가 지시하는 거 두 가지. 요거예요. 요거. 공명부기입니다. 공명부기. 허튼 내용이 허튼 생각입니다. 공명부기를 하지 아니하니 마지막 아무타. 아무튼 백년 행락 핵심어입니다. 별사의 핵심어 혹은 이 작품 전체 핵심어죠. 백년 한평생 행락 즐겁게 놀다 가는 거. 이만한들 어찌어리. 이 정도면 괜찮지 않냐? 만족감 자부심. 됐죠? 이렇게 해서 빠르게 전국인의 형충국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쉬었다가 오늘 파이팅 합시다.